갑상선 기능에서 전편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이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원인은 잘 모른다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기 바이러스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연관된 사람들의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다 보이고 있고요. 많은 분 70몇 %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상 소견이라는 게 뭘까요? 바이러스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맥박이 빠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피곤하고 힘이 없다.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못 참고 추위를 덜 타고 피부가 가렵다. 건조하니까 가려운 겁니다. 설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진다. 참 이상하죠. 저하증일 때는 변비고 항진증일 때는 설사라. 이게 꼭 바이러스 증상인데 변비 설사가 반복되어 나타나거나 어느 한쪽에 나타나면 이게 바이러스 증상으로 물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갑상선 항진증이 일어날 때 설사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설사는 보통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장기 배에서 장에서 증가를 했거나 독소물질일 때 이렇게 장에서 물을 내뿜어 가지고 씻어내는 작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설사가 지속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하면은 거의 바이러스 저는 의심을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하증은 이제 생산이 갑상선 감성 호르몬이 증가되거나 지나치게 감소되고 이게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게 기계도 그렇고 고장이 이게 안 나기 전에는 이렇게 잘 작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되는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나오거나 이런 두 가지가 다 영양분 부족이 아니라면 조금 먹어도 이상이 없을 텐데 그죠? 영양분 부족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 증상, 갑상선 저하증조차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만성 갑상선염이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시상하부 뇌하수추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생성이 감소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도 안 돼서 2차성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갑상선 통제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상이 생겨서 호르몬 생산이 자극 호르몬이 덜 생산되거나 아마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피곤하고 무력하고 졸린다. 추위를 많이 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감퇴. 온몸이 붓는다.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다. 팽팽한 붓는다. 피부가 건조하고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체중은 늘어나고 모발이 거칠고 잘 무스러진다. 생리가 불규칙 몇 느리다. 혀도 붓는다. 혀도 붓기 때문에 혀의 감각이 이상하다. 성대도 붓기 때문에 신목소리가 난다. 암 증상이어서 보면 신목소리라든지 이렇게 감각 이상은 바이러스인데 딱히 이렇게 성대도 붓기 때문에 신목소리가 몸이 다 붓네요. 부종 증상이라든지 붓는 증상, 바이러스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딱히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호전한다고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급성과 악어성과 만성 갑상선염으로 갑상선에 세균인과 미생물이 침입해가지고 발열, 오한, 전신 피로감, 갑상선 이상. 그다음 목감기, 악읍성 갑상선염은 목감기 위에 발생한 바이러스형 감염이 병의 원인으로 추정한다. 통증과 압통이 있고요. 초음파상 이렇게 결절이 좀 보여서 갑상선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염증은 보통 바이러스 세균인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수임 전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결절도 4주에서 8주 내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무통 갑상선염. 통증이 없답니다. 통증이 없고. 만성 갑상선염. 가장 흔한 갑상선 질환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5배에서 10배 많다. 중년 여자에게 흔하다. 폐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폐경 때문에 어떤 동맥경화가 잘 생기고 여자도 폐경 때문에 에스트로겐 영향이겠죠. 에스트로겐이 좀 덜 생산되면은 동맥경화가 혈액 속에 아마 그래도 좀 지방질이 많이 생기나 보죠. 동맥경화 이런 것이 생기게 돼요. 결과적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 또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년 여자에게서 흔하게 발생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5배에서 10배 많다. 그러면 이건 폐경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러스 증상, 저는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는 바이러스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에 만성 염증이 발생된다. 바이러스 증상 중에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과 또 만성적인 이렇게 호전됐다가 다시 이렇게 악화됐다 이것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증상 중에 갑상선이 일단 다른 비대처럼 커집니다. 전체적으로 커지는데 비장 비대, 신장 비대, 이렇게 저는 전립선 비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갑상선 비대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의심한다는 거죠. 대부분 환자들은 갑상선만 커져 있고 갑상선 기능 정상이다라고 사실상 결절이 있고요. 매우 흔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열을 입에 돌출된 유방암도 그렇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 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갑상선이나 유방암, 여성 유방암 결절이 만져지는 것을 드라이기로 2200W 드라이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며칠만 해줘도 이게 그렇죠. 좀 이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에 열을 갖다 축적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결절이 이렇게 덩어리가 안 만져지거나 줄어들다 할지라도 계속 10며칠간, 20며칠간 반복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도 이게 암씨앗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까지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수술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혈되면 그렇죠. 이게 퍼집니다. 제가 바이러스는. 그래서 수술해서 하는 것은 아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하더라도 전기 소작술로 해가지고 딱 돼가지고 덩어리만 제거하고 주변 저지까지 열을 전달하고 생각해요. 안에까지 근육층이라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열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여기 전기 소작기를 이렇게 대고 있고 열만을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사이즈가 큰 암덩어리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위에는 이제 지져갖고 제거하고 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거하고 밑에 좀 뿌리 남은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위에다 딱 대가지고 열 많은 전기 소작기로부터 나오는 열을 밑에 피하층에 전달시킨다. 그래서 암씨앗 같은 거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식으로 열을 충분히 전달시켜서 한꺼번에 하지 말고 띄었다 뺐다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에서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암 조직은 칼을 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거죠. 갑상선 결절의 5에서 10% 정도만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갑상선은 여성암의 1위의 유병률을 갖고 있다.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2~3배 흔하고 이렇게 폐경과 더불어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몸에 지방질이 많아지고 운동까지도 안 하면 그렇죠. 혈관이 좀 막히겠죠. 혈관이 막혀지고 그 결과 몸이 차가워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좀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지거나 어떤 상부위는 이렇게 축 덮고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하체는 좀 작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그 결과로 몸 전체 온도가 고르지 않다. 그 결과로서 몸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한다. 여성에게 중년 여성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병을 해야 될 이유는 폐경밖에 더 있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가지 암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두상암과 여포상암이 거의 대부분 95%를 차지합니다. 수질암과 서부암도 있고. 근데 이게 특이한 증상은 결절이 이제 딱딱이 만져지거나 빠른 속도로 커질 때 커지는 것은 그렇죠. 이게 조직의 비대가 좀 이상한 거죠. 비정상 조직이 자라는 건데 바이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혹이 생기고 과거에 목 주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목에 림프절이 켜져 이게 특이 증상인데 목에 림프절이 커져 있을 때 림프절 비대는 바이러스 증상으로 봐야죠. 그래서 합성성 이렇게 암조차도 이것도 역시 바이러스 증상으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학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우리 몸에 임파선이 있는데 림프절이 있는데 목이나 겨드랑이, 가슴속, 복강, 사타구니 등에 산재 있다. 다른 데도 다 있죠. 있는데 이게 주요하게 모여 있다라는 거겠죠.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림프절이 청소 기능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갑상선 암에서도 림프절 비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붙는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이러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임파관은 림프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래서 통로에서 교차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임파절, 림프절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애에게서는 어린애들은 많은 수에서 목에 임파선이 만져지기도 한답니다. 뭐 임파선염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임파절은 우리 면역체와 관련해서 외부의 균형이 이들은 이에 반응합니다. 반응하고요. 반응하기 위해서 붓기도 하는데 림프절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감염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하는 거하고 세균, 연쇄상균, 포도상균 이렇게 세균들도 그럴 수 있고 결핵에 의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블루셀라균도 있고 이런 거. 갑상선 질환 외 혈액암이나 임파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이성 혼방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기능 장애에서도 임파선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임파선염의 기본은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정신성 혼방성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바이러스 증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암 이것도 그렇죠. 바이러스 증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파선염이 이로 인해 생긴다면 바이러스가 그렇죠. 림프관을 통해서 전파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림프절 이렇게 비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 림프절 비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림프절 비대가 지금 갑상선 암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바이러스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침샘염, 침샘염, 바이러스나 어떤 그렇죠 이런 것들, 세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한 타역선의 감염을 유행성 이하선염 벌거리라고 부른다. 세균의 감염이한 경우는 화농성 침샘염이라고. 수술이나 만성질환에 의한 탈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만성적으로 침샘의 배출 능력이 저하되면 이게 침샘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침샘의 배출 능력이 저하되면 침샘의 어떤 동위원소 치료의 부작용인 침샘 종양발 침샘관을 누르면 침샘염증이 번복된다. 또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침샘염증이 번복된다고 합니다. 뭔가 통로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붓나 부어가지고 이게 좁아지나 보죠. 충분한 수분 전체가 안 되는 스트레스로 침샘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침샘이 부르는 참 이상해요. 스트레스와 바이러스와 관련이 되게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당뇨병도 잘 발생하고 뭐 암도 악화되고 이런다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스트레스로 침샘이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침샘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안 되거나 그러면 혈액이 끈끈해지면 그런가 보죠. 혈액이 끈끈해지고 이러면 침샘이 그 안에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세균의 증식하거나 이렇게 하기 쉬운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물에 안 마시거나 스트레스로 침샘을 부어오른다는 거 보니까 침샘 부위에 귀 밑이나 턱 밑, 귀 밑이나 턱 밑에 반복적인 부종과 부종 그러면 그렇죠. 바이러스 의심을 해야죠. 통증과 발열, 그렇죠. 발열 그러면 또 발열 이렇게 바이러스 의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침샘염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이렇게 침이 잘 안 나오고 입안이 건조하고 이런 것들은 암 증상 중에 하나고 바이러스 증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타석으로 인한 침샘염 경우에 재발에 대한 침샘이 이렇게 부어 있으면 거기 안에 그렇죠. 췌장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죠. 거기에 통로가 좁아지면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게 되죠. 그럼 거기 이게 결석 같은 것도 잘 생긴다는 거죠. 결석이나 담석, 이렇게 뭐 최석 이런 것들이 담도관이면 담석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으면 그 쓰레기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보호 있듯이 이렇게 정체가 되고 거기서 뭉치게 되어서 결석이 잘 생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석으로 인한 침샘염의 경우에는 재발이 잦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그렇죠.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면 거기 찌꺼기 결석이 잘 생긴다. 통로가 좁아지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균 바이러스 중에 바이러스 이것이 뭡니다. 침샘에 이게 반복적인 귀 밑이나 턱 밑에 반복적인 부종과 통증이 있습니다. 볼거리 일어났을 때 이러는데 부종 그 다음에 발열이 있습니다. 부종 발열 이러면 두 개가 겹치면 바이러스죠. 침샘염의 원인은 바이러스로 보입니다. 세균성 감염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침을 생산하는 기관이 침샘입니다. 이 타석증인데 침샘으로부터 입안에 연결된 부위에 침샘관 타역성관에 석회 물질, 돌이나 타석, 이물질, 세균 등이 뭉쳐서 이물질과 세균 등이 뭉쳐가지고 침의 통로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 정확한 원인은 알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담도, 채도 또는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그렇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균에 의해서 부을 때 특히 바이러스에 부을 때 그 통로가 좁아져서 거기 찌꺼기가 슬러지가 쌓이게 되고
뭉쳐지게 담석이나 최석, 그렇죠, 타석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기가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콜레스테롤 이렇게 좀 바이러스 감염됐으면 간 기능도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럼 콜레스테롤 대사 예상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기름기가 많아지겠죠. 혈액속의 지방질이 목에 딱 뭉치기가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타석이나 이런 결석 종류의 것들은 다 그와 같은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혈액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고칼슘 혈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핵심이 되어서 거기를 이제 콜레스테롤이 둘러싸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결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 부분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이러스 먼저 치료를 이렇게 결석 치료를 그렇죠. 결석 치료를 파쇄하는 것도 좋지만 바이러스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턱 밑이 부었다가 식후에 서서히 가라앉는다. 타석이 생겨 아린이가 아픈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레몬 주스 같은 신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 왜 그럴까요? 거기 염증, 헐어있기 때문에 식초가 들어가니까 그 헐어있는 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맛을 느끼면 침샘에 침이 더 많이 분비인데 돌 때문에 관이막에 침이 잘 흘러지 못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통증이 침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 부분이 부풀겠네요. 부풀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 거기서 만성적으로 좀 헐어 있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헐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신 것이 산성분이 들어가니까 따가운 것인가 통증을 느끼 이렇게 급성 염증이 생겨서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농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바이러스 세균인데 자, 뭐 바이러스 치료를 오히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생제 투여로서 2차 감염을 좀 예방하거나 소멸시켜주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침샘과 타석 이런 것들은 결석, 최석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죠. 바이러스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인데 급성 환영성 이하선염, 만성 이하선,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불리게 여기 턱에 이게 붙는 파라믹소 바이러스가 그다음에 이런 원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뭐 어떤 그렇죠 기침 재채기 그다음에 오염된 물건과 표면 사용한 휴지 나눠 쓰는 물건과 이렇게 콧물을 만진 손 이런 것 중에 사람에서 전파되고요. 혈액 속으로 유입이 되고 뭐 뇌까지도 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치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기간은 침샘 부어리기 전에 6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침샘에서도 이게 지금 유행성 이하선염 이것도 볼거리 1주에서 2주 간복기 후에 발열을 하면 그렇죠. 이 바이러스 발열 두통 근육통 하면 운동성 근육통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약간 두통도 그렇고요. 바이러스 아까 아침에도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침에는 너무 저도 이거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약 먹었어요. 그냥 깨끗이 해결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너무 아픈 거 귀찮아서 안 먹었는데 조금만 마셔도 딱 바이러스 소멸시키는 약이니까요. 엉터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만 먹습니다. 독감 걸릴 때도 먹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그것을 먹었는데 두통이 없어지더라고요. 편두통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하고 만성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급성 만성
바이러스는 급성과 만성의 두 가지를 가지는데, 그렇죠. 만성적으로 있었을 때 호전됐다, 악화됐다, 반복하는 편두통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두통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로도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두통이 그 하나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또 종양 부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혈액 세력이 그렇죠. 이렇게 좀 고혈압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발열, 두통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뭐 근육통 이래 버리면 이게 바이러스 의심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뭐 귀야성, 귀 밑샘이 부어오르고 통증을 이렇게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붓기 시간이 차차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검출은 타액이나 소변, 혈액, 내추 세포를 사용한다. 혈액 검사를 사용한다. 제8 내신경을 침범하여서 청력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심근염, 식낭염 이런 게 바이러스 증상 아닙니까? 심장 쪽에 염증을 일으켜주거나 신장 쪽에 이상을 일으켜주거나 관절염을 일으켜주거나 그럼 이건 딱 바이러스 증상이죠. 그렇죠? 이렇게 볼거리 백신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병원 자료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